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48강 시간으로서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첫 번째 1. 총칙 2.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총칙부터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 목적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 목적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하고 제3항에 나와 있는데 제2항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2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경매하고 공매 업무 범위인데 자, 이 법에 있는 부분을 좀 풀어 설명하면 자, 공매 부동산이 있고 공매 부동산입니다. 경매 부동산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다른 거예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은행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보고 두 번째 업무를 또 구분을 해보면 자, 공매 같은 경우 권리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자 매수 신청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역시 경매 부동산 역시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 알선 할 수 있고요. 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자 마지막으로 그 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자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경매 부동산의 권리 취득,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여기까지는 자, 요 세 가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능한다. 물론 부칙인정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그걸 중개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개인은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가능하고요.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매수신청 대리하는 건 되지만 그 매수신청 직접 하는 건 되지만 이 대리하는 거는 법에서 규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법에 있는 입찰 신청 대리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요거는 누가 할 수 있냐? 법원에 등록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른 거는 법원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고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뭐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근데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을 제외하고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가선 매수신청 대리 가능하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가선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그렇지만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로 앞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 3번 제14조 제3항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이 매수 신청 대리 총칙 부분에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예요. 자, 그럼 내가 등록을 했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법원에 등록을 했어요. 매수 신청하겠다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어디까지 내가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가? 법원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첫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입니다. 자, 매수 신청할 때 그 보증을 제공하는 것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그죠?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그 입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세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1등만 되는 거예요. 가장 낮게 가격을 쓴 사람 중에 첫 번째만 되는 건데 2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등으로 낙찰된 받은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차순위자가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그 차순위 매수자로서의 신고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으로서. 네 번째, 매수 신청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한 행위. 자, 보증금 돌려주는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것도 가능합니다. 범위고요. 다섯 번째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여섯 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이 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역시 우선 매수 신고. 자, 일곱 번째.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범위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총칙의 세 번째입니다. 과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뭔가? 어떤 목적물을 갖고 내가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가?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 똑같아요. 이건 토건입관공입니다. 토건입관공. 그러니까 토니까 토지, 첫 번째.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건물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이거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웠죠? 그 부동산 범위. 세 번째는 임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임목 등기한 임목이 나무. 네 번째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토건 입관공으로 광업재단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공장 및 광업재단이라 공장재단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암기하기가 토건 입관공으로 워낙 암기들을 했기 때문에 암기할 땐 토건 입관공 이 순서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첫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건이 있겠죠. 등록할 수 있는 요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즉 공인중개사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 이건 부동산 경매입니다.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이에요. 법원에서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 일 전 1년 이내에.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자, 이게 보증과 관련된 것이죠.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했을 때만이 이제 기본 등록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 서류. 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서류. 이런 걸 다 했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 자, 신청서를 내야죠.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서 내는 서류들, 첨부 서류가 쭉 나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입니다. 원본 내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실무교육 이수증 4번. 방금 실무교육 얘기했죠. 그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이수증 4번을 내립니다. 대리인 등록 신청일자 1년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증 4번도 제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반명함판 사진 2매. 사진도 2매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했잖아요. 아까.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증 설정 증명서류 내고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요. 법인인 경우. 물론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가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작용 등사 복법. 요거는 꼭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등록증 등의 게시예요.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뭘 게시하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등록증이라고 그러면 이때의 등록증은 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말하네요. 그 등록증.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 등 보수표. 보수.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걸 다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도 등수자고라는 게시물이 있듯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을 때도 역시 등수보를, 이건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등수보입니다. 꼭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자,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요 실무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자, 전 1년 이내에요. 1년 이후가 아니라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 요게 중요해요. 누구? 법원 행정처의 장. 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교육기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장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이 나오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업했다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폐업했다가 다시 하는데 1년 이내야. 자, 이 교육은 1년 이내니까 1년 이내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48강 시간으로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교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